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무릎을 쑤십니다. 긴 세월 달고 사는 지긋지긋한 통증. 이제는 끊어내고 싶습니다. 무거운 걸 조금만 들었다가만 허리가 더 아팠어요. 다리도 이 아픈 지는 오래됐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한 20년 됐더라고요. 오른쪽은 여기하고 여기가 아프거든요. 밤에 잘 때도 조금 이렇게 걷기나 또 뭐 집에서 무리하게 뭐 일을 했다가만은 이 무릎이 이 쑤시갖고 콕콕콕 쑤시가지고 잠을 깨요. 잠을 못 자요.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 무릎에 좋다는 갖은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연골 주사를 맞아도 8월달에 맞았는 건 주사를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수술을 내가 하려고 결심을 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결심하고 나선 길. 겁도 나지만 통증이 너무 큽니다. 근데 수술하기에는 조금 아직 젊으신 거 아닌가요? 젊은데 좀 저는 안 아프고 싶어갖고. 아, 그렇게 힘드세요? 예, 계단을 또 이렇게 못 올라가니까 계단 같은 데 올라가려면 이렇게 붙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허리도 아프지만 무릎이 훨씬 더 아프다는 성정순 씨. 허리가 아픈 건지 무릎이 아픈 건지 송상준 교수는 먼저 무릎 관절이 어느 정도 구부러지는지 살펴보는데요. 예, 예. 이쪽 펴보시고 예. 허리 진료받은 적 있으세요? 옛날에 맞았어요. 최근에 한의원 가서 주사 주로 맞고 시골이니까는 얼마나 오래 걸으실 수 있어요? 한 10분 정도. 혹시 허리 문제는 아닌지 함께 의심해 봅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조금 더 부어 있고 관절 운동 범위도 조금 부족해요. 한 110도도 안 구부려지거든요. 그거는 무릎 때문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 주무시다가 그냥 다리가 저리면서 아픈 거, 이거는 다시 무릎 증상보다는 허리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는 수술을 좀 빨리 하고 싶어갖고 좀 안 아프다가 좀 제가 하고 싶어갖고요. 자칫 뭐 무릎이 아픈지 알고 무릎 수술했다가 허리가 문제가 됐던 거라면 여전히 계속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성정순 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별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뼈 검사. 그래 아침에 와서 여기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맞아서 이 주사 약이 들어가서 이제 몸에 어디 나쁜 데를 그렇게 안 좋은 데를 새카맣게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다리도 이제 뭐 어디서 원인이 어디서 발견했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성정순 씨가 맞았다는 주사는 일명 골주사라 불리는 방사성 추적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뼈 대사에 따라 다르게 흡수되는데요. 뼈에 이상은 없는지, 어느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방사성 추적 물질에서 나오는 신호를 스캔해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고가의 MRI 검사 대신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신뼈 영상 검사입니다. 환자는 많이 아파하는데 엑스레이상은 별로 심하지 않을 때, 반대로 엑스레이는 굉장히 심한데 환자는 많이 아파하지 않을 때, 이거를 수술을 지금 하는 것이 옳을지 좀 더 기다려도 될지, 수술을 하면 무릎을 먼저 해야 될지 뭐 고관절이나 다른 척추를 먼저 고쳐야 될지 판단할 때 비교적 저렴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과연 통증의 원인은 허리일까요? 무릎일까요? 환자의 바람대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버틸 때까지 버텼습니다. 10년 전부터 시큰거리던 무릎. 뼈주사로 알려진 주사를 맞으며 통증과 싸워왔지만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물도 빼보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으면 수술할 지경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수술했습니다. 50대에 퇴행성 무릎관절염이 찾아온 조영숙 씨. 지난주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다시 내일 오른쪽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싱크대에서 하다가 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붙잡고 그냥 뭐라 그럴까 고통을 느낄 정도로. 나이가 젊으니까 좀 참자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참기는 힘들 것 같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무릎 상태는 어떨까요? 엑스레이 상에도 약간의 내반 변형이 있으면서 연골이 닳아서 이제 뼈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사기라고 보통 보고 골극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내측 측근인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극의 문제들 그리고 외측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골극은 관절면의 덧자란 뼈를 말하는데 일명 뼈가시라 불립니다. 퇴행성 변화의 전형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 불리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관절을 오래 쓰다 보면 연골이 파괴되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며 통증을 유발하고 떨어져 나온 연골 파편이 관절을 자극해 여러 염증 물질을 만드는데 이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연골, 연골판, 또 인대, 관절 캡슐, 활액막, 그 주변의 근육까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구조물들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관절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혈관으로부터 이 재생물질이, 재생세포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받은 연골은 잘 재생되지 않습니다. 왼쪽을 하고 다시 일주일 후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조영숙 씨. 64세 여자 환자고 보통 한 65세에서 80세 사이에 인공관절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일찍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비만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만이야 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릎에는 최악이라는 쪼그려 앉기. 하지만 환자는 평소 쪼그려 앉는 일을 많이 했다는데요. 남들보다 일찍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인공관절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손상된 무릎뼈를 잘라내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됩니다. 환자는 무릎뼈 앞쪽인 슬개골과 대퇴골 부위에 관절염이 심합니다. 특히 관절을 보호하던 연골이 많이 닳아있고 주변의 뼈와 인대도 손상돼 염증과 통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술은 먼저 손상된 연골과 연골판, 뼈를 다듬고 인공관절 모양에 맞추어 뼈를 잘라냅니다. 이후 정확한 각도를 맞춰 인공관절을 넣어주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인공 연골을 끼워주면 다시 무릎의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무릎뼈 일부를 남기는 부분 치환술보다 무릎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전치환술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골시멘트가 준비되는데요. 골시멘트는 뼈와 인공관절을 고정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무릎 아래 정강이뼈 쪽에 인공관절을 넣어 고정시킨 후 그 위로 연골 역할을 할 플라스틱 부품을 넣어줍니다. 인공관절은 환자가 서거나 걸을 때 편안하도록 관절의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해 넣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무릎 앞쪽에 인공 슬개골을 넣어주고 단단히 고정시켜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가기 전에 여러 치료들을 받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관절염약,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생제가 인 거는 아니고 그 진통 소염제인 거고 다만 이제 관절염이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같은 용량을 드셨을 때에도 통증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원래 드시던 양만큼 용량을 썼는데도 아파진다면 진행한 관절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골 주사 맞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골 주사는 연골을 새로 만들어주나요? 연골 주사 맞는다고 연골을 새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연골은 기본적으로 재생 능력이 없는 조직이고 연골 윤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절 윤활을 위해서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명 뼈주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이 맞으면 뼈가 녹나요? 주사약이 뼈까지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뼈가 녹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사약이 연골 세포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연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강력한 항염 주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완된 관절염을 무시하고 남용해서 또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자, 발목 세워가지고 무릎 쭉 펴서 한번 다리 들어보세요. 잘 안 돼요? 도와드릴까요? 네. 네, 잘 하시네요. 네. 어제 이 운동 많이 하셨어요? 두세 번 했죠. 네. 송 교수는 수술한 날부터 무릎을 펴고 굽히는 운동을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래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예측하는 시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로 봅니다. 한 3개월째의 각도가 인공관절 수술 후 평생 가지고 가는 각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도 해야 되네요, 구부리면. 당연히 수술 끝나고 뭐 일주일 내면 뭐 당연히 아픈 시기죠. 피부도 꼬매놨지, 관절 캡슐도 꼬매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거 감안하면서 통증 조절 잘 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수술하고 나서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무릎을 제대로 굽히거나 펴지 못해 불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쓸 다리의 각도가 수술 후 3개월 동안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속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 수는 매년 늘어 2021년 한 해 400만에 가까운 환자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60대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7만 2천여 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누가 가장 많이 받고 있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가장 많은 연령은 현재 한 65세에서 80세 사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80세 넘으시면 아유 뭐 다 살았는데 무슨 인공관절을 하냐, 뭐 무슨 수술을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내과 질환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이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면 인공관절을 못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심폐기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따져봐야 될 텐데, 간단하게 자기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단으로 한층 정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기능은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이고, 인공관절을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무릎은 대수롭지 않은 순간에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1년 전 무릎을 다쳤던 유지향 씨. 근데 지금은 양반됐죠.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그 일은 옛일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왜 국민체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드는 운동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발 이거 드는 거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용됐대요. 흔들리지만 이제는 이게 다 되고, 제가 이렇게 구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두 다리가 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거 안 된 거라고 그러셨었거든요. 이렇게요. 무릎을 펴고 구부리는 당연한 자세를 자랑처럼 얘기하는 유지향 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니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하면 그게 안 되시더라고. 네. 쪼그리고 앉아서 뭐 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은 이렇게 못 앉는데 저는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일어서거나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앉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유지향 씨. 뭐 이렇게 1년 전만 해가지고 해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갖고 언덕길에서 이렇게 콱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 콱 부딪혔는데 무릎에서 물을 뺐어요. 물은 그때 한번 이제 2대령 빼고 그리고 와서 물리치료 좀 하고 약 좀 먹으라고 그랬는데 또 약 먹으니까 또 그냥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견딜만 하다 보니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넘어지며 같은 무릎을 또 다쳤습니다. 또 다시 왼쪽으로 꽈당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입원해서 MRI 찍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연골판이 찢어지고 그 연골 손상이 심하다고.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무릎을 삐끗하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연골판이라고 해서 무릎에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온몸에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 관절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무릎 앞쪽에는 방패 모양의 슬개골이 있고 위쪽으로는 허벅지 뼈인 대퇴골, 아래쪽으로는 정강이 뼈인 경골이 있습니다. 이 무릎 관절에는 무릎 움직임을 도와주는 여러 개의 인대와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관절 주위는 활막으로 쌓여 있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을 분비해 관절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관절의 안정성과 힘을 유지시키는 인대는 좌우에 측부 인대가 있어 뼈를 고정해주고 2개의 십자 인대는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는 또 하나 중요한 구조물인 반월상 연골판이 있습니다. C자 형태의 반월상 연골판은 몸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탄력을 가진 신비한 조직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생긴 모양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초생딸 모양처럼 생겼어요. 반월상 연골판 해서 뼈와 뼈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쿠션 역할을 하고 초생딸처럼 생긴 그 구조물을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내측과 외측에 있어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측 반월상 연골판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유지향 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의 내측, 무릎 뒤쪽에 있는 연골이 파괴됐습니다. 내측 후각부, 즉 내측 무릎의 뒤쪽을 다쳤는데 연골판이 붙어있던 뼈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붙어야지 되는데 여기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그 타이어 펑크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뼈에 붙은 부위가 뚝 떨어지게 되면 아예 기능이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판은 운동을 하거나 일상의 동작을 하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와 정도에 따라 봉합을 하거나 파열된 부위를 다듬어주면 대부분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향 씨의 경우 좀 더 특수한 상황입니다. 무릎 내측 후각부 견열 파열입니다. 내측 무릎 안쪽에 후각부,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판 뒤쪽에 견열 파열이 생겼습니다. 뼈에서 뼈를 물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뼈 있는 부위만 톡 떨어지던 거. 이걸 이제 견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위가 똑같은 이름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인데 후각부에 견열 파열이 된 경우, 그러니까 후각부가 뼈에서 뚝 떨어진 경우는 일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안쪽 무릎의 뒤쪽이 터지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견열 파열은 좌식 생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중년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 중 무릎 뒤쪽이 뚝 하고 끊기는 느낌이 생기면 한 번쯤 파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이 나 그렇게 운동하다 다친 적도 없는데 자꾸 뭐 언제부터 이렇게 무릎이 막 어긋나고 빠지는 느낌이 있고 무릎이 붓고 아프다 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내측 반월상 연골판을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또 후각부 이제 뒤쪽에 있는 부위에 또 변성이 일어나고 그게 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생기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어떤 퇴행성 파열, 그다음에 후각부 견열 파열 완전히 치료가 다릅니다.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견열 파열은 응급 수술을 요할 때가 많습니다. 유지향 씨는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요? 우선 유지향 씨의 가슴에 있는 늑골에서 연골 세포를 채취해 7주간 특수 배양을 합니다. 관절경을 이용해 들어가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을 봉합하고 연골이 닳아버린 부위에는 배양한 연골 세포를 주입해 이식했습니다. 그러면 연골이 자리를 잡으면서 무릎 기능이 살아납니다. 여기 연골이 없던 부위를 늑골에서 떼어서 이렇게 이식한 이게 세포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생착에 성공해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 1년 후 연골판을 봉합하고 연골 세포를 이식했던 유지양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요거 이제 1년 된 연골이에요. 우리가 키워서. 그러니까 색깔은 조금 다르죠. 여기 이제 본인이 지금 62년 동안 가지고 계시던 연골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고 여기 채워진 거 보이죠?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새로 만든 연골이에요. 무릎 수술 후 무릎 건강을 더 좋게 하는 법. 제가 윤 교수는 적극적인 운동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걷거나 조깅을 하면 오히려 무릎을 많이 쓰니까 무릎이 닳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므로써 연골과 연골판에는 사실 혈관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관절 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충격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뛰는 건 굉장히 좋은 동작이고요. 연골판과 연골을 손상을 준다는 거는 무릎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외래에 의해서 손상을 받거나 그런 조직들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동작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고 뛰고 생활하는 거는 오히려 좋은 역할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이런 증상 왜 그럴까요?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은 왜 뻣뻣한 걸까요? 아프시다 보니까 관절을 잘 안 쓰게 되고 관절 강직이 오게 되고 그래서 뻣뻣하게 느끼는 수도 있고 관절면이 울퉁불퉁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버스럭거릴 수 있고 마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뻣뻣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유연성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뻣뻣하다는 거는 그만큼 부상 위험도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평상시 때 유연성 운동 열심히 하시면 그런 무릎 뻣뻣한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걸어 다닐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보통 소리가 나면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소리는 그렇게 의미 없는 병적이지 않은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소리만 나는 경우에는 저는 그냥 처음에는 무시하고 써라. 다만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전문가의 진료를 보셔라. 성정순 씨 기억하시죠? 너무 고통스러워 그 힘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너무 인공관절 하는 거를 쉽게 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변에 현 사람들이 많은 게 하니까 한 개도 안 아프다면서 막 잘 걸어 다니시고 하니까는 부러워갖고. 10배 보세요.
과연 원하는 대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가만히 있어봐. 뭐가 문제인지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콕콕콕 쑤실 때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아프세요? 예, 요것도 예, 지금 제가 누르는데 다 아파요? 예, 여기도 예. 내측 관절 간격을 보는데 이 외측 간격에 비해서 한 반 이상 좁아져 있다고 보이고 보통 한 3기 정도로 보면 합당할 거고 측면에서는 한 2기 정도로 보입니다. 2기와 3기인 상태. 아직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보통 4기 정도로 증상이 심해야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합니다. 골주사 검사상 거의 심하지 않은 연골하골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변이 심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부착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별로 심하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 환자가 원한다고 큰 수술 받으면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고 충분한 고식적 치료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골주사 검사상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뭐 수술이 급한 상황은 아니고. 저는 왜냐면 사회 활동도 못 하고 이러니까 네. 수술을 해가지고 빨리. 아니에요. 이거는 아파서 자칫 가만히 잘못하면 수술을 해놓고 예. 하나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수술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조금 오히려 무릎 문제라기보다는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상태. 허리 검사를 더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걸음도 안 걷고 이러니까는. 근데 오히려 허리 때문에 좀 더 무릎이 아팠나 봐요. 선생님 말 들으니까는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허리는 허리고 다리는 다리 같아 갖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밤에 나는 뭐 저리고 있지는 않고 아파가지고 콕콕콕 쑤시고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내 통증이 허리 때문인지 무릎 때문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무릎 통증은 활동에 비례해서 아픈 경우가 많고 또 활동을 시작할 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뻣뻣해진 무릎을 갑자기 움직이게 될 때 아파하시는 경우도 많고 안 하던 양 이상으로 이 일이나 운동을 한 다음에 무릎이 아파서 그날 저녁에 아파오고 뭐 이런 식의 통증입니다. 반면 허리 통증은 누워 있는데 쉬고 있는데 아픈 경우들이 많고 무릎 통증은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뻣뻣해서 나는 통증이 있는데 허리 통증은 한 5분, 10분 걷게 돼서 이 허리에 신경이 눌리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된다면 허리 통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허리 먼저 치료하느냐, 무릎 먼저 치료하느냐는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무릎과 허리 모두 통증으로 괴로웠던 김양순 씨. 김양순 씨는 작년에 허리 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대를 차고 다니는데요. 지난 1월 19일 날 김양순 씨는 척추 후만증으로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는 증상이 심해 허리를 바로 세우는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른쪽 무릎 수술을 했는데요. 왼쪽 무릎은 17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현재까지 잘 쓰고 있지만 문제는 오른쪽 무릎이었습니다. (58살) 때 한쪽만 선생님한테 하고 이건 17년 전에 했어요. 근데 그때도 얘가 나빴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거 해주는 선생님이 참고 있어라. 이것처럼 나빠지면 해줄게. 그래서 참고 있다는 너무 지나치게 참아가지고 많이 아팠죠. 허리가 문제다 싶은 거 허리 먼저 하느라고. 허리와 무릎, 6개월 사이에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던 김양순 씨. 인공관절을 하지 않았던 오른쪽 무릎도 이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컷. 이쪽도요. 관절 축을 보시면 이게 측면 사진인데 경골이 대퇴골에 비해서 앞으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 연골에만 이완되지 않고 전방 십자인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관절이 빠져나오고 연골은 꽤 많이 닳아있는 상태라고 예측이 됩니다. 결국 17년 만에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최대한 내 무릎을 쓰다가 수술을 받은 건데요. 김양순 씨처럼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 허리로 인해서 신경 마비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허리부터 고치는 것이 좋고, 하지에 축을 고려할 때 또 시상면상의 축을 고려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리, 고관절, 무릎 순으로 고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느 특정 관절이 더 아프다면 그 관절부터 고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유는 아주 심한 관절을 고쳐놓으면 하지 정렬도 좋아지면서 또 허리도 반듯해지면서 다른 관절이 덜 아파져서 불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리 수술에 이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김양순 씨. 매일 밥 먹듯이 다리 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을 무척 많이 여기서부터 근육을 줘야 되니까 시키는 거지만 이거 뻗정다리 안 되게. 예. 그래서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했으니까 알죠.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것만큼 올려가지고 손을 넣고 이렇게 구부리는 거. 잔뜩 구부리는 거죠. 구부릴 수 있는 만큼. 그래야지 뻗정다리가 안 되죠. 인공관절 수술 후 무릎 건강은 의사보다는 환자의 몫이 더 큽니다. 그만큼 운동을 하며 무릎을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쿼트 운동은 허벅지를 단련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무릎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을 과하게 어긋나게 해 내측 무릎 뒷부분에 체중이 실려 반월상 연골판에 부하를 가하며 무리가 됩니다. 특히 연골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수술한 사람은 추가 손상이 우려됩니다. 오른발. 인공관절 수술 후 조심스레 두 번째 걸음마 연습을 하는 조영숙 씨. 왼손. 인공관절로 가기 전에 내 무릎을 더 오래 쓸 수는 없을까요? 내 무릎 똑똑하게 잘 아껴 쓸 수 있는 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무릎이 부으면서 자기가 쪼그리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관절에 많이 가해질 때 비례해서 아프다는 소리고 무슨 구조물의 이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절염이 좀 악화됐겠다 쉽게 생각하시고 얼른 외래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냥 재미없게 터덜터덜 걷지만 말고 막 이렇게 막 힘차게 걷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그분들 잘 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또 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달리게 한다는 거는 무릎 각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도를 많이 할 때 쓰는 근육도 쓰고 또 각도를 적게 하고 터벅터벅 걸을 때 쓰는 근육도 쓰고 그래서 무릎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